실비는 현존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짜증이 나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에 바로 청구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등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처음엔 당황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엔 좀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특별히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조사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조사를 받을 때에는 조사 담당자에게 충분히 협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조사가 왜 나올까요? 어떤 상황일 때 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보면, 첫 번째,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했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요청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 자료나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역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검사 결과에 따른 서류 내용이 다르다면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사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명은 감기인데 청구 금액이 25만 원이 나왔다면 보통 이렇게까지 병원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잉 의료 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런 의료 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조사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고지 의무의 위반 사항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된 경우,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액의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조사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상황들이라고 생각되시죠?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면 배정된 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 후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서류를 보여주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거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서류들 중에서 꼭 작성을 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 반면 서명을 안 해도 되는 서류가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책 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가 있는데, 이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6일에 선고된 판례인데요. 면책 동의서나 부재소 합의서에서 서명을 했더라도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면책 동의서 또는 부재소 합의서는 서명을 하셨더라도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인다면 굳이 서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서류들은 서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내가 다녀왔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자는 내용인데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의료자문을 거부해서도 안 돼요.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이유가 여러분이 듣기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내 몸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조사 담당자에게 제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사 측에서 무조건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동시감정 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보험사도 선택한 곳이 아닌 제3의 상급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거든요. 비용적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중립적인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된다면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니라 정확한 감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소명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이유로 병원에 다녀온 내용부터 어디에서 어떠한 약을 처방받았는지 모두 알게 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알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데 서명을 하게 된다면 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이 나오거나 혹은 청구하는 별개인 다른 이유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단 자료와 비슷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열람 동의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결제를 카드나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을 거고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내용을 기점으로 그 이전 병원들을 전부 조사하거나 모든 의료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서명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확실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불편한 상황 두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에 바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어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비보험을 가입한 가장 큰 이유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든 거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청구를 하면 손해를 보거나 짜증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서류들은 전부 공짜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가 필요하며 청구액이 고액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발생하니까 발급 비용이 무료인 질병 코드를 기재한 환자 보강용 처방전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등 모든 보험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어플이나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서에는 우리의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 이런 개인정보들이 전부 들어가게 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함께 하게 되거든요. 원래 내가 다녀온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열람을 할 수 없지만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 이력은 ICPS라는 보험사고 정보조회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내가 보험사에 청구한 이력을 모두 조회볼 수 있으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신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내 청구 이력을 보험회사가 전부 열람할 수 있고 신규 보험 가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5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 사실,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 10일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 이력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숨김없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입니다.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안 알리고 고지사항을 위반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에 이상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받았고 9개월 전쯤에는 일주일치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에도 해당이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진단에도 해당이 안 되며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은 물론 약 30일 이상 투약에도 해당이 안 되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보험가입 심사를 올려보면 가입이 거절된다는 심사 의견이 날라오게 됩니다. 알릴 의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해 보니 병원에 다녀왔던 사실들이 있어 2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묻고 9개월 전에는 어떠한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등등 해당 병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고객과 저 둘 모두에게 가장 골치가 아픈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이 없다고 하지만 심사를 넣어보면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 이력 때문에 가입이 미뤄지거나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도 가입에 제한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심사에서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추후 추가로 보험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미루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마지막 내원하실 때 서류만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신다면 1년이 지나던 2년이 지나던 보험금 청구를 한 번에 모아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좀 더 전략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알릴 의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받게 되었다면 4번 질문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혈압이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다면 이것 또한 4번, 5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번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 2번 3개월 이내의 약물 복용, 3번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2개월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오늘 보험 가입하려면 1번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리면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가입을 한다면 알릴 의무에 접촉되지 않는 상태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두통이나 방광염, 가슴 통증 같은 경우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질병이라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지사항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이라고 알려드렸죠. 보험을 무사히 가입을 하신 뒤에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보험금 청구를 한꺼번에 진행하시면 되고 알릴 의무에 성실하게 지켰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 보험의 상태가 완벽해서 더 이상 추가 가입을 할 계획이 없다면 언제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곤한 상황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엔 보험회사에서도 확인을 해볼 권리가 있고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서명해 주실 때 꼭 병원명과 유효기간 날짜를 명시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서 다른 병원으로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는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험을 가입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은 공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유용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